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공개한 세계 무기 수출 보고서를 보면 한 나라가 유독 눈에 띕니다. 2014년 세계 시장 점유율 0.9%에 불과했지만 2019년 무렵에는 급상승해 세계 9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총 17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중인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의 무기 수출 증가율은 상위 10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한 신해였죠. 중화기를 비롯해 고등훈련기, 해군 함정 등 이들이 자체 개발해낸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외국 방산업체들이 침이 마르게 성능을 칭찬하는 품목이 있었는데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서 이 국가의 중화기를 수입해갔죠. 오늘은 명품 자주포라고 불리는 한국의 K9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화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9은 1999년 우리 군에 전력화된 후로 세계 정상급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병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1200여 문을 배치해 운영 중인데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무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위에 언급한 나라 이외에도 수많은 국가가 우리의 K9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인도에서도 7천억 원에 이르는 K9 자주포를 사갔습니다. 100대의 자주포는 인도 국경에 고루 배치되었는데요. 인도의 행동에 바짝 긴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분쟁으로 한 달 동안 전쟁까지 치렀음에도 3,488km에 이르는 광대한 국경 지역에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국경지대는 지속해서 순찰대가 돌 만큼 팽팽한 긴장이 서려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6월엔 라다크 지역 가르안 계곡 부근에서 몽둥이와 쇠막대기 등으로 무장한 양국군 수백 명이 유혈 충돌을 벌였습니다.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두 나라는 분노하며 최첨단 무기를 분쟁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J-22대를 배치했고 인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팔 전투기 5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납품된 한국의 K9도 당연히 곳곳에 놓였습니다. 인도는 작년에 유혈 사태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지 한국 방산업체와 함께 현지 상황에 맞게 무기를 개량하는 작업까지 진행했는데요. 중국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합니다. 흑색 선전과 비방이죠. 지난 3월 초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 신화 웨이보는 대놓고 K9과 인도 군사력을 조롱하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K9에 대한 인도 국민의 믿음과 기대감을 대놓고 깔아뭉개려는 속셈이었죠. 기사의 내용은 가관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라며 중국의 PLJ-05와 비교했을 때 사거리, 발사속도, 탄두 중량 모두 열악하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2010년에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사례를 들며 K9을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 견인포였다는 거짓말까지 보태죠. 이 기사를 분석한 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의 K9을 타격한 것은 강력한 122mm의 방사포였으며 이 때문에 실제로 파괴된 K9은 단 1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피해를 입었을 뿐 그마저도 몇 분 만에 수리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포격을 했다고 하죠. K9의 포격 결과를 확인해보니 실제 성능은 예상 데이터보다 훨씬 우수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중국의 PLJ-05와 성능을 비교해놓은 부분입니다. 자주포의 정확도는 포격할 때 발생하는 반동에 좌지우지됩니다. K9과 PLJ-05의 성능 차이는 간단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는 사격 시 상부 포탑 부분이 크게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반동이 어찌나 큰지 포 전체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궤도 후미의 고인목까지 받쳐줬죠? 그런데도 저렇게 흔들린다면 대체 이들이 말하는 정확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고 흔들림 없는 한국의 K9 사격 영상을 보시면 그 차이가 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반동에 가깝습니다. 다른 보조장치 하나 없이 사격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평안하죠? 사거리 40km에 1분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뛰어난 스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뭐든 정확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성향이 녹아있는 무기입니다.
PLJ-05의 개발사 중국 북방공업은 15초 동안 일문 TOT, 즉 일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동시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분석합니다. 저렇게 포신이 요동치면 오차가 수 킬로미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소리라는 것이죠. 이 기사가 나간 후 중국에서는 이 기사를 무조건 추종하는 이들과 명확하게 팩트 기반으로 잘못된 내용이라 지적하는 일부 중국인들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허풍을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출량만 살펴봐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의 K9은 전 세계에서 1,600문이 운용 중인데요.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중국의 PLJ 모델은 단 128문만 수출됐을 뿐더러 중국 내에서도 홀대받고 있죠. 얼마 전 호주 국방부가 K9을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명품 자주포 생산국인 독일까지 제치고 한국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2010년 한화는 호주의 자주포 수출 경쟁 입찰을 뚫었지만 결국 호주 정부의 예산 문제로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는데요.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움켜쥔 것입니다. 사실 호주가 자주포를 산다고 하니 일면 의아합니다. 섬나라인 호주는 국경이 맞닿은 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호주의 K9 수입은 중국 견제 목적이 깔린 것이라 분석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 진출 야욕을 계속 드러냈는데요. 호주가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의 화력까지 보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도와 호주, 그리고 미국까지 군사력을 빵빵하게 갖춘 나라들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호주의 이번 군사력 강화 프로젝트에 편성된 예산만 1조 원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비서방권 국가 위주로 수출됐던 K9이 드디어 미국의 안보 우방 국가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국방특임장관 및 군 총참모장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의 안보 정세와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죠.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중동 방산 시장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중동은 오일머니로 불리는 자금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무기 수요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전과 국제전 등 온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정세를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황금의 땅 엘도라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중동 대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도, 중동, 호주 등 현재 한국의 K9에 러브콜을 보내는 국가의 일면을 살펴보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품 자주포라고 불리는 한국의 K9의 역사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독자 기술력으로 이렇게 우수한 무기를 만든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개발업체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가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운영체계와 항법장치를 보강한 K9A1, 원격 무인 운용이 가능한 K9A2 등으로 성능을 지속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한국의 괴물 자주포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